허리 통증이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일할 때나 장시간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더 심해지나요? 요통은 보통 몸에 무리를 주거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취할 때 하루 중 가끔씩 나타나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점점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변할 수 있으며 매일 당신을 따라다니는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헬스장에 가거나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는 활동을 멈추게 되고 아주 빠르게 통증이 삶의 질을 점차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훨씬 더 나이가 든 것처럼 느끼게 되죠. 만약 당신이 집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마르코스 사크리스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통의 가장 흔한 원인들을 분석해 볼 것이고 전통의학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도 이야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3가지 운동법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500개가 넘는 영상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요추는 인간 구조의 보석과도 같은 부위로 엄청난 하중을 견디면서도 흉부나 골반과 비교했을 때 매우 유연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추간판은 매우 두꺼워서 하중을 흡수하고 척추뼈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추 주변에는 많은 인대와 근육이 척추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함에도 불구하고 요추 부위가 매우 견고한 영역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많은 경우 요추가 아무런 다른 구조 없이 드러난 채로 보여지곤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연약함을 느끼게 합니다. 등은 정말 강한 부위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요추의 기계적인 부분에만 주목합니다. 관절염, 디스크 탈출, 디스크 돌출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기계적인 부분이 생각만큼 통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통증 경험에서 그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통증은 매우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이나 근육 뭉침 같은 반일 구조만을 통증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단순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이 매우 가치 있는 연구는 다른 요인들이 요통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황색 부분은 오직 등 구조에만 해당하며, 즉 척추뼈, 디스크, 근육, 인대입니다. 나머지는 더 개인적인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수면의 질, 주중 신체 활동, 직장 환경, 통증에 대한 이전 경험, 심지어 자신의 등에 대한 믿음까지도 통증 경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당신에게 요추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신경을 썼던 겁니다. 당신이 등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비록 통증을 느끼더라도 당신의 등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해하길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디스크 탈출증이 있든 없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요추 부위 병변이 있는 환자들 중 최대 50%가 증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은 특히 50세가 넘으면 자주 나타납니다. 허리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고 허리의 작동 방식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은 실제로 통증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2017년의 이 메타 분석에서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운동과 교육이 치료와 통증 관리 모두에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일주일에 150분의 운동을 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것과 같은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은 통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자세를 바꾸고 매 시간마다 1, 2분씩 일어나서 걷는 것도 통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를 찾아가 약물로 급성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다가 상자를 들다가 몸이 굳어졌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약물의 효과가 끝나고 다시 원래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통증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 그래프에서 다시 보여주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하루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허리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운동을 1분 동안 0에서 10까지의 강도로 해보세요. 여기서 0은 전혀 힘이 들지 않는 상태이고 10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입니다. 이 3가지 운동을 할 때는 강도 5 정도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운동들을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위해서는 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장요근 스트레칭을 할 건데 이 근육은 주요한 고관절 굴곡근으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수행하려면 벽에서 한 뼘 정도 떨어져 서세요. 벽에 가까운 다리를 약간 앞으로 내딛고 발끝이 벽에 더 가깝게 외회전시켜 놓으세요. 그런 다음 뒤로 길게 내딛어 발끝이 바닥에 잘 닿도록 하세요. 무릎과 어깨를 벽에 기대고 왼손은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척추와 엉덩이 사이의 각도를 넓혀 장요근을 스트레칭하세요. 그 다음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머리도 벽에 기대세요. 가슴 옆과 엉덩이 옆 전체에 스트레칭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자세를 60초 동안 유지합니다. 벽은 운동하는 동안 보상 동작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올바르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 당기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 발을 조금 더 뒤로 놓아서 고관절 신전을 더 강조해 보세요. 우리 함께 60초를 세어보겠습니다. 왼쪽 어깨, 왼쪽 엉덩이, 왼쪽 무릎을 벽에 대고 호흡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호흡하세요. 열까지 왔어요. 셋, 넷, 20. 골반이 더 아래에 있을수록 이 각도가 더 열려 있을수록 팔을 더 위로 올릴수록 장요근의 당김이 더 커질 거예요. 30. 그리고 40. 50. 쉰. 그리고 60. 아주 좋아요. 좋은 느낌이 든다면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다음은 누워서 하는 좀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리 근육을 단련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척추에 길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 운동을 하려면 엎드려 누우세요. 그리고 발끝으로 다리를 지탱하세요. 마치 발끝이 바닥에 박혀 있는 것처럼 하세요.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들어 올리고 운동이 진행되는 6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가락 끝으로 최대한 멀리 닿으려고 해보세요. 팔은 앞으로, 다리는 뒤로 당긴다고 상상하면서 허리 부분에 당기는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몸 앞에 두고 팔꿈치를 들어 올린 다음 최대한 앞으로 나아가세요. 머리를 바닥에 대고 6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지금 10초가 지났습니다. 무릎은 항상 곧게 펴고 팔꿈치는 항상 곧게 펴세요. 손가락을 조금 더 앞으로 뻗어서 이 운동의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20, 30, 40, 50.
그리고 예순. 코로 숨 쉬는 것을 잊지 말고 동작 내내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운동 내내. 마지막은 L자 운동으로 햄스트링과 허리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려면 의자가 필요하거나 테이블에 기대서 해도 됩니다. 목표는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주로 햄스트링의 유연성에 달려 있습니다. 의자에 기대고 뒤로 두세 걸음 물러나세요. 그 다음 상체를 앞으로 숙여 머리를 어깨 사이에 두세요. 등은 곧게 펴야 하고 허리가 둥글게 말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를 위해 무릎을 약간 굽혀 허리 부분이 평평해지도록 자세를 바로잡고 허벅지 뒤쪽에 당김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내려가세요. 편안하고 무리가 가지 않는 위치와 높이를 찾았다면 그 자세를 60초 동안 유지하세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허리 부분을 평평하게 유지한 채로 무릎을 약간 펴서 동작의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60초 동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코로 숨을 쉬고 긴장을 풀고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 30. 그리고 몸 뒤쪽 전체가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40. 등 쪽에서도 약간의 스트레칭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부위는 보통 잘 움직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50. 이런 식의 신전과 자세 잡기가 보통 필요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60.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가서 휴식하세요. 놀라운 운동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운동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 운동을 매일 1분씩 어느 정도 강도로 하세요. 0에서 10까지의 척도에서 5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들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에 두세 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하셔도 되고 3가지 모두 하셔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고 최소한 3주 동안 반복할 수 있는 루틴과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 이 대머리에 반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맞춤형 상담이나 부상 해결을 위한 더 긴 운동 프로그램을 원하신다면 제 플랫폼 피시오테라피아2알칸세.com에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 곧 다시 뵙길 바랍니다.